안녕하세요. 이제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접속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천천히 접속을 하셔서 연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격 수업 역량 강화 연수 마지막 차시입니다. 네 번째. 선생님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배우셔가지고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힘내시고 가능하면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OBS 스튜디오는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먼저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먼저 다운을 받아야 될 텐데, OBS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BS 다운로드에서 이제 내려받기 맨 위에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맨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자, 다운로드 페이지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인스톨러 내려받기 이걸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윈도우 32비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요 밑에 거 32비트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인스톨러 내려받기 요걸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하다가 만일 32비트였으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그때 가서 32비트 버전으로 다시 사용을 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거, 이 파랗게 되어 있는 것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설치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계속 엔터 치면은 설치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제일 먼저 설정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설정 메뉴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각종 설정을 할 수 있는 창들이 나타납니다.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탭은 크게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탭은,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탭은 유튜브 라이브나 밴드 라이브를 할 때 이용을 하시는 메뉴라서 크게 지금 당장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메뉴는 아니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설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몇 가지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녹화 경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녹화 경로가 뭐냐면은 OBS에서 녹화된 영상이 저장될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찾아보기라고 나와 있는 단추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적당한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있는 동영상 폴더에 저장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동영상 폴더에 저장이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뜹니다. 비디오스라고 뜹니다. 그 다음으로 설정을 하셔야 될 것은 녹화 형식입니다. 녹화 형식은 mp4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mp4로 설정을 하셔야, 이제 이 mp4 코덱은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동영상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학습터라든지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할 때 이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녹화 형식은 반드시 mp4 형식으로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녹화 품질이 있습니다. 녹화 품질은 방송 품질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기본값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여기 방송 탭에 있는 부분들은 크게 손대실 것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 설치하셨을 때 기본값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디오 채널, 오디오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설정에서는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데스크탑 오디오, 또 하나는 마이크 보조 오디오, 이 두 가지를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데스크탑 오디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마이크는 어떤 것을 연결을 했는지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컴퓨터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라면은 데스크탑 오디오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설치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의 경우에는 마이크를 별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이크로폰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웹캠이 마이크를 지원을 하면은 웹캠 이름도 마이크에 뜰 겁니다. 그럼 그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비디오로 가겠습니다. 비디오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비디오 설정을 잘못을 하게 되면은 저장된 동영상의 파일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이학습터에 올릴 때 이학습터가 300메가 제한이 있습니다. 용량이 300메가인가 400메가인가요? 그래서 이 300메가 제한 안에 들어가도록 동영상을 만들려면은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너무 크게 하면은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를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최저값으로 설정을 해 놨는데,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기본 해상도는 그냥 놔두시고요. 출력 해상도입니다. 출력 해상도를 누르셔 가지고 1000번대 근처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096, 616, 이건 모니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모니터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어쨌든 1000번대 기준으로 설정을 해 두시면은 저용량의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정은 역시나 크게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는 설정을 해 두시면 매우 유용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축키가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단축키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녹화 시작은 F5, 녹화 중단은 ESC로 설정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한쇼나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는 단추가 F5이고 슬라이드 쇼를 중지하는 단추가 ESC입니다. 따라서 OBS를 띄워놓으면 OBS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그램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OBS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면 단축키를 전부 먹습니다. 따라서 한쇼를 띄워놓은 다음에 OBS 띄우고 한쇼로 가서 슬라이드 시작 F5를 누르면은 슬라이드 쇼가 시작됨과 동시에 녹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슬라이드 쇼를 마칠 때 ESC로 마치게 되면은 슬라이드 쇼를 마침과 동시에 녹화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동영상 파일은 아까 설정해 두셨던 폴더에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단축키들은 크게 손대실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선생님들이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소거 버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소리를 끌 때, 소리가 안 나게 할 때 M, 뮤트의 약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편의에 따라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슬라이드 쇼가 실행 중일 때 이용되는 키보드로 설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제 B로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슬라이드 쇼 진행 중에 키보드에 B를 누르게 되면은 컴퓨터 화면이 블랙 화면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W의 경우에는 화이트 화면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B나 W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F5나 ESC도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안 쓰이는 키보드 상에서 잘 안 쓰이는 키보드로 지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정을 해 두셨는데 지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는 창 옆에 가서
예를 들어서 누르면서 말하기를 제가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설정을 했지만 여기서 지우기 휴지통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지울 때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여기 가서 백스페이스 키나 딜리트 키로 지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키보드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휴지통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지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고급 설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설정에서는 웬만하면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여기에 관련된 지식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은 여기는 손대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OBS 프로그램의 설정은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스 목록과 장면 목록을 만들어 두셔야 되는데요. 장면 목록은 말 그대로 어떤 화면을 미리 지정을 해 두는 것이고요. 소스 목록은 그 화면에 보여질 내용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채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채널, 글자가 좀 이상하네. 예, 채널입니다. 채널. 그 다음에 소스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말 그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컨텐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면, 그러니까 몇 번 채널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 두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장면은 일단 하나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만들어 놓고 소스 목록을 한번 편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스 목록을 편집을 하실 때에는 이 소스 목록 밑에 있는 더하기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더하기 단추를 눌러서 여러가지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자, 더하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르게 되면은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게 나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캡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니터를 그대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니터에 보여지는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해 놓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캡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 만들기가 나오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그냥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디스플레이에 모니터가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뜨겠죠. 자, 여러 개 OBS가 여러 개 겹쳐진 화면이 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모니터에 보여지는 화면이 그대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만일 듀얼 모니터라고 하면은 슬라이드 쇼가 진행 중인 화면, 슬라이드 쇼를 진행시킬 모니터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니터를 한 개밖에 없다, 난 싱글 모니터로 쓸 것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싱글 모니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일 듀얼 모니터라면 두 번째 모니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방송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니터를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캡처가 나오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빨간색 핸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핸들을 이용해서 보여줄 화면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금 까만 화면이 동영상으로 저장되는 화면의 크기고요. 빨간 화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동영상의 크기인데, 자, 간혹 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밑에 작업 표시줄, 바로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싫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걸 자르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반대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열게 되면은 원래대로 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언제 사용하느냐, 웹캠을 설정할 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웹캠을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살짝 걱정은 됩니다. 지금 안 될 게 뻔하니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카메라를 여기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띄워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더하기를 다시 눌러서 이번에는
비디오 캡처 장치를 클릭을 합니다. 역시나 새로 만들기 확인하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웹캠의 종류가 나오는데 저는 USB 2.0 PC 카메라를 설정을 했는데 화면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은 지금 다른 프로그램에서 웹캠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금 이 연수를 유튜브로 진행을 하는데 웹캠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캠이 안 뜹니다. 그래서 이게 웹캠 화면이라고 치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얼굴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확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 화면이 이제 웹캠 화면, 여러분들의 얼굴 화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 구석에 놓고 크기를 적당히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얼굴이 나왔는데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위나 아래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화면을 적당히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웹캠 화면을 크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얼굴이 보여지는 거 굉장히 크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웹캠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키우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제 얼굴 정도의 크기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게 해놓으면 되겠죠. 자, 제가 얼굴을 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얘를 위로 올리시면 되겠죠. 원래대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내려놓은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얼굴을 삽입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나는 얼굴은 필요 없고 수업 자료만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서 비디오 캡처 장치 옆에 보면은 눈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화면만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쇼로 가서 한쇼에서 선생님들이 파워포인트로 한쇼로 수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수업 자료 만드신 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마우스 클릭으로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건 녹화가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왜? 녹화 시작 단추는 F5니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키보드에 F5를 눌러서 슬라이드 쇼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F5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파워포인트로 한쇼로 평소 수업하듯이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해가면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하시고 나서 ESC를 눌러서 슬라이드 쇼를 종료하면서 수업을 종료하겠죠. 자, 그러면 OBS에 가면은 녹화 시작 단추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런데 ESC를 누르는 순간 녹화가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정해 두었던 동영상 폴더에 가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오늘 날짜와 시간 이름으로 동영상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녹화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녹화가 잘 되었죠?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목소리를 껐어요. 왜 껐냐면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키게 되면은 하우링이 생깁니다. 소리가 이중으로 나오게 돼요. 선생님들이 하실 때는 여기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녹화를 했더니 간혹 가다가 목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 여기 목록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마이크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셔서 속성을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마이크가 어떤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장치로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뮤트 단추를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할 때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럼 볼륨을 줄이면은 크게 얘기를 해도 작게 녹음이 되겠죠. 볼륨을 끝까지 올리면은 목소리가 크게 녹음이 되겠죠. 그럼 대체로 이 게이지가 노란색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볼륨 바를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녹음을 하시게 되면은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많은 선생님들이 한쇼나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쇼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단점이 뭐냐면은 슬라이드 쇼 녹화를 통해서 동영상을 만드시거나 또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나 아니면 여기서 보내기에서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만들기 이걸로 만드셔도 선생님들이 만드신 한쇼나 파워포인트가 동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 시간 동안에 컴퓨터에 다른 작업을 한다면은 컴퓨터의 사양이 좋지 않을 때 대체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 소모가 큰데 OBS로 녹화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슬라이드쇼를 종료함과 동시에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슬라이드쇼를 제작하는 시간을 제외한다면은 슬라이드쇼를 실행을 하고 마침과 동시에 그 해당 슬라이드쇼가 동영상으로 하나의 원격 수업 파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슬라이드쇼를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권장하는 방식은 아닌데, 자, 일단 소스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소스를 제거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당연히 모든 소스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다른 걸로 할 거예요. 모니터 화면을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한쇼에 가서 슬라이드 쇼에서 여기를 보시면은 쇼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쇼 설정 메뉴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쇼 설정에서 웹 형식으로 진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발표자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웹 형식이라는 건 슬라이드 쇼를 웹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웹 형식으로 진행을 해놓고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뜹니다. 위 아래에 뭔가 생겼죠. 그러면 요거를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웹페이지처럼 내가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필요한가 라면은 간혹 가다가 OBS로 녹화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불안불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스 목록에다가 아까는 디스플레이, 즉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모든 화면을 캡처했는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윈도우, 실행 중인 어떤 프로그램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캡처를 클릭을 하고 새로 만들기 확인하면은 어떤 윈도우를 쓸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현재 슬라이드 쇼로 열려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거를 화면에 꽉 차게 키웁니다. 키워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기 하거나 위치를 조정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자, 이러면은 모니터와 상관없이 이 화면을 어디에다 가져가도 녹화되는 것은 실행시켜 놓은 슬라이드 쇼만 녹화가 됩니다. 이렇게요. 웹 형식으로 진행한 슬라이드 쇼가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띄워놓고 나서 여기에서 단축키로 설정을 안 하시고 녹화 시작을 누른 다음에 다시
여길 클릭을 하셔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크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화 중단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통해서 녹화가 잘 되고 있구나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작업 표시줄 요 밑에 보면은 OBS 아이콘 옆에 빨간색 점이 찍혀 있습니다. 녹화 중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수업을 녹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내실 때는 굳이 ESC를 안 누르셔도 녹화 중단 클릭을 하셔서 녹화 중단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녹화가 종료가 됐습니다. 녹화가 종료가 됐으면 슬라이드 쇼는 닫고요. 저장된 녹화된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번 재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누른 다음에 다시 여길 클릭을 하셔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크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화 중단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통해서 녹화가 잘 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자, 녹화가 잘 되었죠. 자, 이렇게 녹화를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이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웹 형식으로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해서 한쪽에 놓고 한쪽에 OBS 화면을 놔서 윈도우 캡처. 이번에는 안 뜨죠. 왜 안 뜨냐면은 닫았다가 다시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 다시 열어야 됩니다. 윈도우 캡처를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윈도우는 한 쇼 화면, 이게 아니죠. 그러면은 슬라이드 쇼 화면, 이게 맞죠. 누르고 다시 작아졌네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키워서 화면 비율을 맞춰서 어때요? 바로 모니터 상에서 녹화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띄워놓은 이 슬라이드 쇼 실행 화면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여기로 녹화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 키운 이 화면의 화질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과는 또 다른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 방법보다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캡처를 통해서 모니터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OBS 프로그램 화면을 두 번째 모니터, 즉 서브 모니터에다가 가져가고 보조 모니터에서 OBS를 실행을 한 다음에 주 모니터에서 슬라이드 쇼가 실행이 되도록 하면은 거기에서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면서 녹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 화면에 OBS 프로그램 화면이 떠 있기 때문에 녹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OBS를 이용해서 라이브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브를 하는 방법은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수업이나 또는 어떤 학부모 설명회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겠죠. 진행을 하실 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를 예를 들겠습니다. 밴드든 유튜브든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자, 밴드에서 제가 우리 동학년 밴드의 라이브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라이브 단추가 있습니다. 라이브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자, 누가 할 수 있나요?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라이브 방송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테스트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방송 중 실시간 대화는 지금 방송 중에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여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OBS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설정을 열어둡니다. 설정을 열고 방송을 열어두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스트림 URL, 스트림 키 이 두 개를 발급 누르시게 되면은 발급 받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스트림 URL과 스트림 키가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되는데 보시면은 발급 후 3분 이내에 방송을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은 발급을 받고 나서 복사해서 붙여놓는데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발급 받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스트림 URL과 스트림 키가 나옵니다. 그럼 복사 하셔가지고 OBS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셔서 서비스는 자 여기서 모두 보기 해서 사용자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사한 스트림 URL을 복사를 하시고요. OBS로 가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 키도 마찬가지예요. 복사 하셔가지고 여기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방송 시작, 녹화 시작이 아니라 방송 시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유튜브 라이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 중이라 아마도 안 될 것 같긴 하는데 일단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너무 빨랐던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 들어가셔서 로그인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신의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보이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셔서 여기 만들기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연수가 중단이 될 것 같아서 클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도 OBS에서 설정해서 방송에서 여기를 유튜브로 서비스를 지정을 하시면 서버는 자동 지정됩니다. 그럼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서 스트림 키가 보일 겁니다. 그럼 그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한 번만 설정을 해 두시면 돼요. 한 번만 설정을 해 두시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설정하지 않더라도 다음번에 방송 시작을 클릭을 하는 순간 유튜브로 라이브가 됩니다. 그럼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라이브를 방송 시작을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셨던 거를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게 되면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뜨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쪽에 스트림 시작 단추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스트림 시작 단추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면서 몇 명이 보고 있는지가 나타나고요. 채팅 중인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줌으로도 양방향 수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봐가면서 줌의 화면 공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줌의 화면 공유를 쓰지 않고 저는 주로 이 OBS를 이용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수업을 할 때는. 그래서 줌으로는 간단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지난 연수 때 아이캔 스크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이캔 스크린은 이렇게 화면에 표시도 하고요.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기능을 줌의 화면 공유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웹페이지 화면을 공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캔 스크린을 띄우고 거기에다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학생들이 보는 화면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녹화 방법 중에 하나가 윈도우 G 버튼입니다. 키보드의 윈도우 키와 키보드의 G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역시나 저장하는 시간이 별도로 필요 없이 바로 동영상으로 저장된다는 장점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 G키로 녹화를 할 때에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화면만 녹화가 됩니다. 따라서 윈도우 G키로 녹화를 해도 아이캔노트라든지 이런 스크린, 아이캔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화면은 녹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약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에게 저는 수업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뭐 웹페이지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줌에서는 매번 새로 화면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웹페이지 화면이 뜰지라도 학생들이 보는 화면에서는 먼저 공유했던 그 프로그램의 화면만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OBS를 이용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거나 동영상 녹화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설정해 두셨던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녹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캔 노트를 쓰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 한글이라든지 워드 창을 열어서 타이핑을 하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OBS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만들었던 매뉴얼을 연수 끝나고 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로 다시 한번 전에 한번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거나 또는 잃어버리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보시면은 차근차근 그림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OBS를 이용해서 원격 수업 자료나 필요한 동영상 자료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도움이 됐을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4번에 걸친 원격 수업 역량 강화 연수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건승을 빌겠습니다. 힘들지만 화이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